한국에게 방위비를 최소 5배는 올려야 한다.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은 3,500달러 한화로 약 493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 금액은 한국 국방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는데요. 받들지 않으면 철수도 검토한다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없이도 우리의 길을 걷겠다는 한국의 발언에 다른 나라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시카 레드클리프입니다. 올해 44이고요. 미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 가족복지센터 서울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죠. 남편은 평택기지에서 보급 중령으로 근무하고 애들 둘은 용산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큰애가 17, 작은애가 14입니다. 20년이나 여기 살았으니 제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보낸 셈이에요. 솔직히 미국보다 여기가 더 편합니다. 집 앞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고 택배는 다음날 무조건 오고 지하철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애들도 이제 떡볶이 먹고 김치찌개 좋아하고 작은애는 한국 친구들하고 게임방 다니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과 이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 미군이 없으면 이 나라는 돌아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데 미국 도움 없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기지 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죠. 2025년 3월 12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다들 굳어 있더라고요. 워싱턴에서 긴급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겠거니 했죠. 그런데 문서를 열어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를 연간 3,500억 달러로 올리라는 거였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00조가 넘는 금액이죠. 그것도 90일 안에 합의 못하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부지부장이 말했습니다. 또 협상용 카드 아니겠냐고요. 한국 정부가 결국엔 타협할 거라고 했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고 며칠 실랑이 하다가 결국 미국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시기였죠.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이사 준비는 안 해도 된다고 말했죠. 한국 정부가 3주 안에 타협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웃으면서 그러겠지 하더라고요. 당연한 수순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불안해하길래요. 엄마가 20년 살았는데 이런 일 여러 번 봤다고 결국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안심시켰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한국 정부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보통은 바로 협상 테이블 차리자고 나오는데 말이죠. 기지 안에서도 슬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번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곧 고개 숙일 거라고 생각했죠. 3월 16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강남에 있는 단골 카페로 갔어요. 수진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수진이는 제 한국인 친구인데 15년 전에 기지에서 통역관으로 일할 때 알게 됐죠.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가끔 만나서 수다 떠는 사이입니다. 카페에 들어가니까 수진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진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앉자마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엔 진짜 다를 것 같다고요.
저는 커피 마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물었죠. 뭐가 다르냐고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국회에서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기사였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찬성했대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는데 83%가 미군 철수에도 자체 방어하자고 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건 협상용 포즈야. 북한 있는데 미군 없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수진이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언니 한국 사람들 진심이라고 했어요. 방산주 받냐고 물었죠. 며칠 새 30%나 올랐대요. 시장이 먼저 움직인 거래요.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수진이가 뭔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대화 주제를 돌렸어요. 애들 이야기도 하고 주말에 뭐 했는지도 얘기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습니다. 수진이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켰죠. 한국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였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4% 올랐고 LI지넥스원이 28% 올랐더라고요. 국방예산특별위원회도 진짜 만들어졌고요. 자주국방기본법이라는 법안 초안도 통과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건 협상용 제스처가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돈이 움직인다는 건 사람들이 진심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미군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거 봤냐고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냥 쇼라고 했죠. 미국 눈치 보느라 저러는 거래요. 며칠 지나면 조용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진지한 표정이요. 다음날 출근해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 뉴스 보셨냐고요? 다들 봤대요. 그런데 반응이 다 비슷했습니다. 어차피 쇼일 거라고 했죠. 한국이 뭘 믿고 저러냐고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풍경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군 철수 이야기에 화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3월 28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국회에서 자주국방기본법이라는 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저는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표결 결과가 찬성 267표에 반대 12표였어요. 거의 만장일치나 다름없었죠. 법안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국방 예산을 30% 올린다고 했어요. 63조에서 83조로요. 그리고 2030년까지 자주방위 로드맵을 만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주한미군 철수 대비 5개년 계획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협상 카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으로 만들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라는 뜻이었습니다. 보수당도 찬성하고 진보당도 찬성했어요. 한국 정치판이 늘 싸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법안은 다들 손들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이 장난치는 게 아니구나. 오후에 평택기지에서 긴급 가족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남편이 꼭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강당에 가족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미 육군 대령이 앞에 나와서 말했어요. 가족 여러분, 워싱턴은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자녀 전학 옵션을 검토해달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떠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옆에 앉은 군인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냐고 했죠.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큰애가 내년에 졸업인데 미국 가면 어쩌죠? 집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뉴스 보고 있었어요. 큰애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미국 가야 돼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확신이 안 섰거든요. 작은 애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나 미국 안 가고 싶어요.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요. 남편이 저녁 먹으면서 말했어요. 펜타곤에서 내부 보고서 돌린대요. 한국이 진심이라고 판단한대요. 주한미군 단계 축소 시나리오를 실제로 검토 중이래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한국이 우릴 내보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우리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법까지 만들면서요.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놓친 걸까? 4월 3일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했어요. 기지 안 카페테리아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생중계를 봤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대통령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거든요.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어요. 말을 시작했는데 첫 문장부터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고 했어요. 카페테리아가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는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로드맵도 국민의 합의도 이미 갖췄다고 했죠. 화면이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부산이랑 대구에도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화난 게 아니었어요.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수치고 있었죠.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냐고요. 우리 없으면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저러냐고 했어요. 다른 동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신 나갔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화면 속 한국 사람들 표정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화난 게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다 같은 표정이었어요. 뭔가 해냈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반미가 아니구나. 이건 자부심이구나. 화면 하단에 지지율이 떴습니다. 89%였어요. 며칠 전까지 76%였는데 13%나 올랐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미군이 떠나길 바라는 걸까요?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연설 봤냐고 물었어요. 수진이가 신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봤다고요. 정말 잘했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희 미국 싫어하는 거야.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우리 반미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동등하게 대해달라는 거래요. 20년 동안 언니는 내 친구였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언니네 정부한테 친구 대우받은 적이 없대요. 늘 의리였대요. 돈 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만 받았대요. 이젠 그게 싫다는 거래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 몰랐다고 했죠. 수진이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래요. 그냥 시스템이 그랬대요. 하지만 이제 바꾸고 싶대요. 평등한 친구가 되고 싶대요. 전화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친구처럼 대했나요? 아니요. 저도 모르게 위에서 내려다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진이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존중 없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라는 대통령 말도요. 4월 10일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기자회견을 봤어요. 자주방위 청사진 발표래요.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83조 국방 예산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대요.
역대 최대 증액률이래요. 만장일치요. 한 표 차이도 없이요. 장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3개월 안에 세부 로드맵 완성한대요. 국방과학연구소 특별팀 만들었대요. 현무 5호 초음속 미사일 일정 나왔고요. KF-21 양산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천궁2 전국 배치 시기도 못 박았어요. 하나하나 다 구체적이었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냥 하겠다가 아니었거든요. 언제 뭘 어떻게 한다고 다 나왔어요. 예산도 기술도 일정도 전부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국 국방정보국 평가 보고서가 언론에 나왔어요. 한국 실현 가능성을 78에서 82%로 본대요. 한국 방산 기술력이랑 예산 집행 능력 보면 허세 아니래요. 미국 정보기관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이 정말 할 수 있다고요. 저녁에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펜타곤 보고서 봤대요. 한국이 진심이래요. 평택기지 2028년까지 단계 축소 시나리오 돌리고 있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남편이 한숨 쉬었어요. 오키나와나 괌 재배치래요. 아니면 본토 복귀래요. 저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20년이요. 우리 20년 여기 살았는데요. 애들 친구도 여기 있고 제 친구도 여기 있고요. 큰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가요? 저는 대답 못했어요. 큰애가 말했습니다. 나 여기 남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졸업하고 싶어요. 내년이면 졸업인데 지금 가면 어떡해요? 작은애도 나왔습니다. 나도 안 가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저는 애들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얘들한테 한국이 집이었구나 싶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살았으니까요. 서울이 익숙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랑 오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본 걸까요? 한국을 너무 쉽게 본 걸까요? 남편도 모르겠대요. 늘 그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대요. 한국이 결국엔 고개 숙일 줄 알았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20년 동안 매일 본 풍경이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 없이도 돌아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83조요. 만장일치요. 구체적 일정이요. 미국 정보기관 인정이요. 이건 다 진짜였습니다. 4월 18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기지 안카페에 들렀어요. 커피 사려고 줄 서 있는데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제뉴스 코너였는데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 미일 주둔비 협상 재검토한대요. 아나운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 예산 15% 증액 발표했대요. 한국 사례를 참고했대요. 미국한테 주둔비 재협상 요구했대요. 필리핀도 움직였습니다. 클락이랑 수빅기지 주둔비 조건부 재협상 요구했어요. 독일도 나왔어요. 람슈타인 기지 비용 분담 비율 재조정 촉구했대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계속 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호주까지 나왔습니다. 다윈 기지 주둔 조건 전면 재검토래요.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일이 퍼지고 있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워싱턴 NSC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됐대요. 한국발 도미노 현상이래요. 주둔비 압박 전략 전면 재검토 불가피하대요. 미국 정부 관계자 인터뷰도 나왔어요. 예상 못한 사태래요. 동맹국들 반응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대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동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0년차 군무원 캐서린이 말했어요. 제시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동맹들이 다 등 돌리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들을 동맹이 아니라 고객처럼 대했던 것 같아요.
캐서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된대요. 우리가 지켜주는데 고객이래요. 저는 대답 안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수진이한테 문자 왔어요. 언니 뉴스 봤냐고요. 일본도 움직이고 독일도 움직인대요. 한국이 시작을 잘했대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수진아, 미국 사람들 당황하고 있어. 수진이가 답했어요. 당연하죠. 언니네가 먼저 선 넘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선을 넘은 건 누구였을까요? 3,500억 달러 요구한 미국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참았던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선을 넘은 건 우리였습니다. 친구를 친구로 안대한 거요. 오후에 부지부장이 회의 소집했습니다. 워싱턴 지침 나왔대요. 각 기지별로 상황 보고하래요. 동맹국 여론 동향 파악하래요. 저는 회의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요. 늘 우리가 갑이었으니까요. 4월 25일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특별 발표한다고 했어요. 자주방위 청사진 2030 최종안이래요.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동료들도 다 모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나왔습니다. 5년 410조 투입 계획 발표했어요. 2027년 극초 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래요. 2028년 정찰 위성망 완성하고 천궁3 전국망 구축한대요. 2029년 핵추진 잠수함 진수래요. 2030년 KF-21 240대 양산하고 KDDX 이지스 체계 보완한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계획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다 나와 있었고 예산도 기술도 다 확보했대요. 옆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미쳤다고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CIA 분석 보고서래요. 한국 계획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 단계래요. 기술 예산 인력 모두 확보 상태래요. 로드맵 실현 가능성 80% 이상이래요. 저는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어요. 우리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저녁에 기지 안한국인 직원 송별회가 있었어요. 김 과장 25년 근속인데 퇴사한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화에서 스카우트 제안받았대요. 연봉 2배래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있었는데 안 아쉬워요. 김 과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쉽긴 한데 이제 한국에도 기회가 생겼대요. 미안하지만 자부심 갖고 일하고 싶대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가는데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애들 전학 어떻게 할 거냐고요. 펜타곤에서 빨리 결정하래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보, 나 결정했어. 애들 전학 안 시킬 거야.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가더라도 애들은 여기서 고등학교 마치게 하고 싶어요. 이 나라가 변하는 걸 지켜보게 하고 싶어요. 동맹이 뭔지 존중이 뭔지 배우게 하고 싶어요. 남편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다고요. 자기도 그게 맞는 것 같대요. 5월 7일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한다고 했어요. 저는 사무실에 일찍 나왔습니다. 동료들도 다 모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계획 전면 중단한대요. 방위비 요구액 80% 감액한대요. 기존 요구의 5분의 1 수준이래요. 한미 국방기술 공동개발 협정 체결한대요. 연합작전 의사결정 구조를 동등 파트너십으로 전환한대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한숨 쉬었어요. 저는 복잡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뭔가 씁쓸했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 거잖아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부 반응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동맹을 버린 게 아니라 평등하게 재설정한 거래요. 미국을 적으로 본 게 아니라
진짜 친구로 만들고 싶었대요. 5월 10일 주말이었습니다. 산책 나갔다가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조기랑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어요. 평등한 동맹 환영이라는 피켓도 보였죠. 미군 가족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는 것 같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꽃다발이랑 손편지를 건넸어요. 한 한국 대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남아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젠 동등하게 지내자고 했죠.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년간 나는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고요. 그들은 지켜지길 바란 게 아니라 존중받길 바랐던 거였다고요. 나는 동맹이 뭔지 이제야 배운다고요. 친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서는 사람이라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큰애랑 작은애는 서울에 남아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저는 신설된 한미평등동맹 민간교류센터 공동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평택기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어제 수진이랑 강남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어요. 언니 이제 미국 안 가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이제야 진짜 집이 됐어.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